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영국 런던 중심부 소호 거리입니다. 이곳은 하루 유동인구만 약 5만 명, 다국적 음식점만 200여 곳이 넘는 유럽 최고의 미식 격전지 중 한 곳이죠. 그런데 그 미식의 중심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 바로 한국 분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란 간판 아래 줄이 가장 긴 곳, 분식이라는 이름의 한국식 스트리트푸드 가게가 이제는 런던에서 맛집 성지로 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단순한 인기만이 아닙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이 소호 거리에서 한국 음식점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땐 고작 5곳 남짓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2024년 기준 20곳이 넘는 한국 음식점들이 이 거리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그야말로 한식의 침투력, 말 그대로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 분식집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영국인이지만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을 잊지 못한 한 남자. 그는 왜 길거리에서 핫도그 하나를 들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단지 음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음식 너머에 담긴 정서와 기억, 그리고 사람. 지금부터 소개할 사연은 런던에 거주 중인 에단 밀러 씨로부터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하며 받은 따뜻함을 이제는 자기가 직접 전달하고 싶다고 말하는 한 청년의 고백. 한국 음식을 통해 인생이 바뀌고 도시의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 사이의 시선마저 달라지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에단 밀러 씨가 보내온 감동적인 사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함께 해주실 거죠? 당신의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 런던 소호거리에서 울었습니다. 눈물이라기엔 참 어색한 감정이었지만 그건 분명히 그리움과 놀라움, 따뜻함이 동시에 터져나온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일으킨 건 다름 아닌 한 손에 쥐고 있던 노란 포장지의 한국식 핫도그였습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오후, 흐린 날씨가 잦은 런던에서는 드물게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반차를 내고 소호거리를 걸었습니다. 이곳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도 종종 찾는 제 안식처 같은 공간이었죠. 거리를 걷던 제 눈에 들어온 건 사람들로 북적이는 한가게 앞이었습니다. 줄은 인도 밖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고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하면서도 살짝 매콤한 향기. 이 냄새 혹시? 고개를 돌려 간판을 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BUNSIK, 노란 바탕에 파란 글씨, 분식. 그 단어는 마치 제 가슴 속에 있던 기억의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설마 진짜 분식집? 저는 줄을 서 있는 사람들 틈에 섰습니다. 줄은 길었지만 마음은 더 바빴습니다. 머릿속에는 3년 전 한국에서의 시간이 영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겨울이었습니다. 한강 근처 고즈넉한 골목, 눈발이 살짝 날리는 저녁, 포장마차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순대, 그리고 막 튀겨져 나와 김이 서리는 한국식 콘도그, 고소한 튀김옷에 설탕이 솔솔 뿌려져 있었고 케첩과 머스터드가 어우러진 그 맛은 저에게 처음으로 음식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순간이었습니다. 에단 씨, 맵지 않아요? 그때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던 그 말, 그 웃음, 그 온기. 저는 그날 단지 음식 하나로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빠져들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현재 제 앞에 핫도그가 담긴 종이 포장지가 놓였습니다. 노란 포장지, 큼지막한 치즈 콘도그라는 문구.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진짜 그 맛일까? 숨을 삼키고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맛이 퍼지는 순간 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바삭한 튀김옷이 먼저 사각 소리를 내며 무너지고 그 안에서 쫄깃한 치즈가 혀 위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그 위에 얹힌 소스는 익숙한 케첩 향 뒤로 한국 고유의 단짠 매콤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울의 겨울 골목이, 포장마차의 따스한 김이, 그리고 에단 씨 많이 드세요 라는 목소리가 제 귀에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멈춰섰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변은 런던 한복판, 낯선 군중과 영어로 뒤섞인 거리인데 제 마음만은 한국의 한겨울에 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너무 익숙해서, 너무나도 뜨거워서. 이건 그냥 핫도그가 아니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한국이야. 그날 저는 줄을 서 있던 한 영국 청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먹어봤어. 한국식 핫도그래. 손흥민이 인터뷰에서 먹는 거 봤는데 진짜 맛있대. 옆에 있던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선수 진짜 대단해. 실력도 그렇고 인성도 좋잖아.
이 음식도 그래서 유명해진 거 아냐? 손흥민. 저는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걸 듣는 순간 다시 한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직전 캠퍼스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새벽까지 EPL을 보며 우리 손이를 외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축구 선수지만 제겐 한국이라는 나라의 얼굴 같았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 겸손한 태도, 흔들리지 않는 경기력. 저는 그 안에서 한국인의 정신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날 분식 가게 앞에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 한국은 잊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것. 둘, 이 음식 하나로도 한국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맛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고, 한국을 제대로 소개하고 싶다고, 제가 받은 따뜻함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다고요. 분식을 처음 먹고 눈물을 흘렸던 그날 이후 저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듯 매주 소거리의 분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리가 저절로 이끄는 것 같았고 그곳을 다녀오지 않으면 한 주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단순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저는 매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소호거리는 점심 피크타임이 지나 살짝 한산해졌지만 분식 가게 앞은 여전히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간판 위로 떨어졌고 창문 너머 주방에선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포장 주문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옆에 선 50대 중반쯤 된 영국 남성이 친구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곳, 요즘 런던 SNS에서 난리야. 이 핫도그가 한국에서 왔다던데. 믿겨져? 그 작은 나라에서 온 음식이 우리 애들 도시락에도 들어가고 있어. 저는 순간 그 말에서 조금의 기쁨과 함께 묘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나라, 그들이 말하는 작다는 단순한 지리적 의미일까요? 아니면 무언의 선입견?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메모장을 열고 한국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몇 가지 항목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스마트시티 기술의 선도국가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갖고 있다. BTS, 손흥민, 김연아 등 세계인이 사랑하는 인물이 많다. 음식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정과 문화를 담는 매개체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걸 그냥 느끼고 끝낼 게 아니라 직접 뭔가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날 이후 저는 매장 매니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이곳에 납품되는 재료들은 어디서 들여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매니저는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 궁금하신가요? 대부분은 한인 식자재 도매상에서 받아요. 하지만 간혹 품질 이슈도 있고 물류가 늦는 날도 있어서 골치 아프죠. 그 말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저는 농식품유통학을 부전공으로 배웠습니다. 그 당시 배운 내용이 이제서야 제 삶에 의미 있는 실마리를 풀어주려는 듯 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번 납품 테스트를 맡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매니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한국 유학하셨다면서요? 그럼 오히려 현지 감각을 잘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시도해보시죠. 그 순간 제 가슴은 뛰듯이 설렜습니다. 그건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받은 따뜻함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한국 식자재 브랜드 리스트를 만들고 현지 수입 규정을 공부하고 한국 대사관 무역관에 연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떡볶이 떡, 소스, 김밥 용김, 오뎅까지 모두 유럽 기준에 맞춰 가공할 수 있을까? 품질 유지 기간은 얼마나 돼야 할까? 해외 배송 시 유지해야 할 냉장 체계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고 또 정리하며 제 머릿속에 작은 한국식 길거리 음식 유통회사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곧 현실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분식 본사 담당자에게 샘플 박스 2개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산 재료로 만든 라볶이 소스, 떡, 튀김가루, 불달 소스가 깔끔히 포장돼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에단 씨, 이거 당신이 직접 준비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서 이 맛을 처음 경험했을 때의 감동, 그걸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담당자는 박스를 열어 향을 맡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한국에서 먹던 그 향인데요. 심지어 고춧가루까지 제대로네요. 그날 저녁, 계약의 첫 단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지 한국 음식의 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유통자이자 연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중 한 가지 문제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시선과 한국에 대한 무지. 어느 날 한 거래처에서 만난 바이어가 말했습니다. 이거 중국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달라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다릅니다. 이건 단지 음식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크기가 아닌 깊은 감성을 가진 나라예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저는 두 번째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작은 이벤트들을 만들어야겠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하는 날 가게 앞에 작은 부스를 열고 치맥 이벤트와 함께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의 축구 문화, 예절, 국민 정서를 간단히 소개하는 팸플릿을 나눠주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인의 근성과 인성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그 문구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벤트가 끝난 후 한 아이 엄마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손흥민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더 잘 알게 됐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 한 줄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따뜻함, 지금 이 도시 속에서 전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단지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나누고 있는 거야. 새벽 5시 20분, 런던의 하늘은 아직 새파랗게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고 밖에선 새벽 트럭 소리와 함께 먼 골목에서 들려오는 빵 굽는 고소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이른 시간, 한국 식자재가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커다란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포장을 풀자마자 퍼지는 매콤한 고춧가루 냄새, 떡의 쫀득한 냄새, 오뎅의 담백함이 제 손끝에서부터 심장까지 퍼졌습니다. 와, 이 냄새. 진짜 한국 그대로야.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저는 런던 내 3개의 한국 분식 가게와 한식당에 한국 식자재를 공급하는 소규모 유통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기엔 아직 작지만 이 일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 싶다는 마음, 제가 한국에서 받은 그 따뜻함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는 의지가 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따뜻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소호거리에서 열리던 한국문화체험 이벤트가 끝난 다음 날, 저는 한 가게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에단, 어제 어떤 손님이 분식 먹고 트위터에 좀 안 좋은 글을 썼어요. 링크를 열어보니 익명의 계정은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분식이 뭐야? 한국도 결국 중국 음식 흉내내는 거 아냐? 아시아 음식은 다 똑같이 맵고 끈적거려. 감정도 없어. 손흥민, 그건 그냥 브랜드야.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고 무엇보다 가슴 깊이 찬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까지 왜곡하는 걸까? 한국은 그렇게 단순한 나라가 아닌데.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 그날 밤 저는 커다란 노트를 꺼내 이해 없는 세상에 한국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몇 가지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 번 K푸드 체험데이 운영, 손흥민 경기 연계 치맥 나눔 이벤트, 거리 문화행사에 한복 체험존과 한국 전통놀이 부스 운영, 한국 영화 상영회 간단한 퀴즈와 시식 코너, 런던 정착 유학생과 이민자 대상 따뜻한 밥상 모임. 다음 날 제가 즐겨가는 한인 마트 사장님께 이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에단, 당신 진짜 한국 사람 다 됐어요. 저는 그 말에 갑자기 울컥하며 웃고 말았습니다. 그 말, 지금까지 들은 어떤 칭찬보다 감동이에요. 며칠 뒤, 저는 런던 북부에 있는 한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습니다. 작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서 제가 본 풍경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세탁기 앞에 주저앉아 있는 젊은 여성,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는 유학생, 방문자 명부의 낯선 한글 이름들, 그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막 이민 온 분들, 혹은 유학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었습니다. 다들 여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묻자 어느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대부분 하루 2개 이상 아르바이트해요. 식사도 잘 못 챙기고 외로움에 지쳐가죠. 한국에서는 웃던 아이들이었는데 여기 오면 금방 눈빛이 바뀝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다면 돕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SNS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 런던에서 나눕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한 한국인, 언제든 연락주세요. 처음에는 몇 명밖에 오지 않았지만
두 번째 모임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저 유학 온 지 2주 됐어요. 친구가 없어서 이런 자리가 너무 감사해요. 외롭다가 이 소식을 보고 울 뻔했어요. 그 떡볶이 진짜 한국 그 맛이었어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한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든 건 그 누구보다 저 자신을 위로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한 중년 부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들 하나 데리고 이민 왔는데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한 건 몇 달 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한 건 유통사업도 아니고 문화행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다시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그 다리,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놓아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분식집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건 단지 핫도그가 아니야, 이건 한국이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런던 소호거리, 어느 늦가을 오후, 길가의 나무들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스치는 바람 속엔 가을의 향과 함께 어딘가 익숙한 떡볶이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분식 입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박스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엔 갓 만든 떡볶이 소스와 김밥 재료 샘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런던 동부의 새 매장과 납품 계약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떨렸던 건 바로 오늘이 제가 기획한 한국문화데이의 첫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작은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 전통 문양이 수놓인 등불들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포토존 한켠에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부스, 그 옆에는 인생 네컷처럼 꾸민 셀프 사진관,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한글 이름 써드려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건 내가 꿈꾸던 바로 그 장면이야. 아이를 데려온 영국 엄마가 Look, that's your name in Korean. So pretty 하며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선 아랍계 청년이 이름에 사랑이라는 뜻이 있다니 멋지네요라며 웃었고 한 중년 커플은 한국 드라마에서 본 바로 그 옷을 입어보다니 마치 서울에 온 것 같아요 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 하나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더 이상 낯선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깊이 들어와 따뜻한 추억이 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무대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때 한국에서 유학하며 살아봤고 그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 한국을 갔을 땐 그저 음악이 좋아서였고 친구의 추천으로 선택한 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만난 건 음식이 아닌 사람이었고 문화가 아닌 온기였습니다. 목이 잠시 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의 어느 겨울 포장마차 앞에서 아주머니가 건넨 따뜻한 핫도그. 그 한 입이 제게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정이 있고 사람이 있고 낯선 이에게도 미소를 나누는 나라. 그 순간 객석 어디선가 흐느낌 같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시울을 훔치는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선 어깨를 토닥여주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 런던의 소호거리 한복판에서 우리는 그 따뜻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김밥 한 줄, 떡볶이 한 그릇, 그리고 여러분의 웃음 속에서요. 박수가 조용히 터졌고 어느새 전 관중이 함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명이다. 내가 받은 따뜻함을 이제는 세상에 돌려주는 것. 그게 내가 한국에서 배운 진짜 정신이다. 그날 밤 저는 분식 창가에 앉아 콘도그를 하나 시켰습니다. 그 뜨끈한 핫도그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서울의 겨울, 한강의 바람, 그리고 친구 민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 오늘 런던에서 한국문화데이 열었어. 사람들이 김밥 먹고 울고 한글 이름 받고 웃었어. 나 한국에서 받은 걸 이제 돌려주고 있어. 고마워. 그때 내게 그 모든 걸 보여줘서. 몇 분 후 민준에게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에단, 그때 에단이 했던 말 기억나? 한국은 작은 나라야라고. 근데 지금은 에단이 누구보다 더 크게 한국을 보여주고 있어. 에단이 해주는 모든 일. 그게 진짜 한국이야. 저는 문자를 읽고 웃었습니다. 작고 조용히. 하지만 아주 오래도록 마음을 울리는 웃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사업이라 부르겠지만 저에게는 기억이고 보답이고 사랑입니다. 런던 한복판, 노란 간판 아래서 시작된 이 작은 기적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한국에 대해 궁금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한 입 드셔보세요. 이건 단지 핫도그가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당신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